보건소의 결핵 오진 문제를 취재한 이정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건소의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일단 X선 촬영본에 대한 잘못된 판독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131명의 결핵 진단자는 정확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다가 새롭게 결핵 환자로 진단된 분들을 말합니다. 보건소를 전수조사를 하기에 너무 많은 촬영 사진을 봐야 해서 실제로 신규로 결핵 진단을 받은 분들의 이전 촬영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131명 중 13명이 진단을 미리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확률 10%면 높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핵은 감염병입니다. 2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보셨겠지만 한 사람의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공중보건의협회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된 배경 있습니까? 네, 이번 결핵건을 제보해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용기를 많이 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셈인 건데요.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행동에 나선 건 그만큼 결핵을 둘러싼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6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결핵 사망률도 부끄럽지만 역시 1위입니다. 어제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 양성자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결핵 관리와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핵 퇴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학교와 병원 종사자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잠복결핵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검사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당장 올여름 모내병원 사태 잘 기억하실 겁니다. 간호사 1명 때문에 영유아들이 잠복결핵에 대거 감염돼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꼭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환경, 농촌의 상황이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오진만큼이나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울처럼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보건소에 갈 일도 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주로 민간병원이 부족한 이른바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의료 사각지대를 정부가 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공중보건의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판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핵 퇴치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이미 작년 7월부터 3차례나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면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문제간의 보건소를 직접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지자체 관할인데요. 물론 보건사업의 지휘 감독은 받습니다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도 결핵관리에 구멍이 뚫린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절실합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도 전국에 산재한 보건소에서 얼마나 많은 오진이 이루어지는지 헤아리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엽 기자 수고했습니다.